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한 실전 투자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는 돈오리스탁의 오사무엘입니다. 미국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급등과 급락을 반복을 하고 있죠.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우리 시장 좀 불안한 그런 마음으로 출발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아래에서부터 출발해서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했죠. 이런 흐름에 대해서 제가 미리 짚어드렸을까요? 짚어드리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 초반에 제가 멘탈을 잡아드리는 맨잡 노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했는데요. 그것이 궁금하신 분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이 불안감이 있을 때에 어떻게 안정감을 찾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종목에 대해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전화 02-3153-2642 그리고 문자 샵 0082로 알려주시면 성심성의껏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돈오리스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을 주도한 키워드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관련된 키워드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이제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카카오 데이터 센터의 화제 이슈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 메타 최고 경영자 삼성전자와 미팅을 한 이 이슈입니다. 첫 번째,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로 5시간이 넘도록 마비가 됐었고요. 그리고 그 화재로 인해서 32,000여 대 서버가 다운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죠. 그로 인해서 반사 이익을 거둔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어떤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거두게 될까요? 무엇보다도 데이터 때문에 데이터가 소실되거나 또 보안에 문제가 생겼거나 하는 것 때문에 데이터 보안 관련된 회사 그리고 데이터 통합 그리고 데이터 복구하는 이런 회사들이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비상 발전기를 가동을 해야 되니까 발전기를 제조하는 회사도 수익을 받겠죠. 수혜를 받겠죠. 그리고 포털이지 않습니까? 다음이라는 포털, 네이버 포털 이렇게 포털이 있는데 또 포털 회사와 관련해서 또 그런 한 축을 담당하는 회사들이 반사 수혜를 봤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통합 그리고 보안 복구 솔루션 대표적인 회사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솔루션 안내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데이터 솔루션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상한가를 시연을 했죠. 이제 상한가로 마감을 한 그런 움직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회사가 데이터 복구 그리고 통합 관련해서 각광을 받는 그런 회사인데 오늘 시초가가 상한가부터 시작을 했고 또 장중에 한 5% 정도 밀렸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상한가를 시연하면서 내일도 기대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저항을 보니까 위로 보이는 저항이 121선 그리고 241선 그리고 구름층 상단 이렇게 있죠. 61선 저항은 갑불하게 넘었기 때문에 위로 보이는 저항 121선과 241선 저항까지 나아가는 그런 흐름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고점을 기록했던 고점을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고점 상단까지의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 흐름 속에서 120과 241의 이 안에 들어오는 중간 라인에 걸치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거기가 저항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대응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리고 데이터 솔루션 같은 관계사인 오픈베이스도 오늘 장중에 급등을 했었는데요. 시가가 22% 그리고 25%까지 올랐다가 장대 음봉을 만드는 그런 흐름인데 오픈베이스는 데이터 솔루션과 좀 다른 흐름이었습니다. 데이터 솔루션은 상한가를 시연한 그 자리가 120선도 터치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픈베이스는 121선을 터치하면서 밀렸다는 측면에서 기술적으로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120선이 저항으로 작용을 했고 그리고 기준선이 지지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에 저항을 먼저 만났고 그다음에 기준선이란 지지를 만났으니까 이제는 타협하는 자리까지는 갈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지지받는 흔적을 보인다 그러면 장대 음봉을 보인 상황에서 중간값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대응해 볼 만합니다. 내일 데이터 솔루션이 이제 갭상승에서 출발할 때 오픈 베이스도 갭으로 떠서 출발한다 그러면 데이터 솔루션의 저항이 맞는 그 자리에서 오픈 베이스도 함께 저항 자리에 부딪힐 수 있으니까 오픈 베이스는 이 종목 하나만 보고 대응할 것이 아니라 데이터 솔루션의 흐름을 보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는 관점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데이터와 관련해서 데이터 통합 그리고 데이터 보안 솔루션 이런 AI 관련 종목이 또 모아 데이터라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자, 모아 데이터 오늘 29%까지 상승하고 약간 밀린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모아 데이터는 지난 7월 말에 7,900원까지 올랐었죠. 7,900원까지 오른 다음에 1,300원까지 빠졌으니까 고점에서부터 거의 4분의 1 토막 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와 관련해서 반사 수혜를 보면서 오늘 급등이 나온 거죠. 그리고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 부딪힌 저항은 기준선이라는 자리입니다. 기준선은 26개 캔들의 평균 자리죠. 일봉으로 봤을 때는 26 거래일의 고점과 저점의 평균 자리입니다. 거기서 부딪히가 약간 밀리는 흔적이나 그러나 거래량의 모습을 봤을 때는 추가 상승의 여지도 있습니다. 단 수급면에서 본다 그러면 오늘 외국인이 주로 팔았고 외국인의 판 물량을 개인이 다 받았다는 측면에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개인의 순매수 물량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고 또 9% 정도 밀렸다는 측면에서 당분간 횡보의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선이나 저항을 가볍게 넘어서서 위로 보이는 121선까지 나아가려면 거래량이 또 충분히 발생을 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 또 수급면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참이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왼편에 보시게 되면 9월 초에 2,000원대 초반에서 거래가 많이 된 흔적이 있으니까 단기 저항은 2,000원대 초반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염두하시고 대응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GNC 에너지라는 종목을 보겠는데요. 이 종목은 발전기와 관련된 겁니다. 데이터 센터의 그 화재와 관련해서 비상 발전기를 가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GNC 에너지가 또 순간적으로 급등을 했던 거죠. 10% 갭으로 떠서 20% 상승을 하고 이제 장대 음봉으로 끝나는 이런 흐름인데 단기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할 종목입니다. 왜냐? 좀 뭔가 결이 다르죠. 데이터 통합, 데이터 복구와 관련된 이런 종목들은 AI와 관련하여서 그리고 또 정부에서 추진하는 데이터 정부, 또 디지털 정부와 관련된 또 미래의 기대치 수혜가 전망되지만 GNC 에너지는 일회성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비상 발전기를 가동해서 또 데이터 센터를 복구하고 하면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런 비상 발전기에 관련된 이 GNC 에너지는 일회성으로 소멸될 재료였다는 관점으로 대응하신 게 유효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GNC 에너지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크게 나타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당분간 횡보의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포털, 다음이라는 포털 그리고 네이버 그리고 줌도 포털이죠. 자, 줌 인터넷을 보겠습니다. 자, 줌 인터넷은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하고 크게 밀렸습니다. 20%를 반납을 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윗꼬리를 길게 달았기 때문에 불안감의 측면이 있으나 이 윗꼬리가 어디서 발생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제가 자주 안내를 드리고 있죠. 주가 상승하는 가운데서의 어느 정도 상승을 쉬어갈 만한 그런 자리에서 윗꼬리가 길게 나타나면 불안감이 있지만 줌 인터넷은 바닥권을 막 탈출하는 단계에서의 윗꼬리라서 그렇게 염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강한 저항, 중장기의 저항이라 할 수 있는 61선, 121선까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며칠간의 횡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위로 보이는 61선과 121선의 저항까지는 또 두드릴 수 있는 측면으로 대응해 볼 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줌 인터넷은
윗꼬리를 길게 달았지만 불안감을 갖기보다는 며칠간 횡보할 수 있겠지만 위에 보이는 61선 저항까지는 갈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와 관련된 종목들을 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메타 최고 경영자인 저커버그가 삼성전자와 미팅을 가졌는데요. 미국에서 미팅을 가졌는데 지금 저커버그가 이제 삼성전자에 계속 러브콜을 보내는 것은 VR 기기, 특히 헤드셋과 관련하여서 협력을 요구하는 그런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비춰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타가 추구하는 이 헤드셋의 기술적인 그 보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기술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이 VR, AR,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의 VR, AR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지면서 해외에 진출하는 그 회사들이 각광을 받은 하루였습니다. 첫 번째 하드웨어와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코세스를 보겠습니다. 코세스는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하드웨어 기기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이제 VR, AR과 관련해서 각광을 받는 그런 회사고 실적도 상당히 괜찮죠. 메타버스와 관련된 대다수의 종목들이 다 실적을 겸비하진 않습니다만 코세스는 실적을 기반한 그런 메타버스 관련 하드웨어 종목이라는 측면에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상한가 터치를 하고 약간 밀린 듯한 모습인데요. 그런데 바닥에서의 움직임, 바닥에서 뭔가 준비된 움직임 후에 거래량이 많이 발생했죠. 오늘 거래가 평균보다는 훨씬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거래가 많이 발생하면서 오늘 윗꼬리를 달긴 했습니다만 윗꼬리와 또 몸통의 길이가 좀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위쪽을 완전히 장악한 모습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기준선이란 저항과 61선이라는 저항을 터치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61선 저항을 넘어서면서 구름충과 120선까지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세스는 상승이 완전히 끝났다라는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또 위쪽을 향해서 도전해 보는 그런 그림으로 기대를 가지고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 눌림목이 발생한다 그러면 매수해 볼 만하겠죠. 혹시라도 내일 음봉을 보이고 또 내일 모레 또 음봉을 보인다면 음봉을 보이는 그런 하락 자리에서 매수로 도전해 볼 만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의 영업이익이 작년에 138억, 올해도 12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시총이 1,300억이니까요. 저평가 관점에서 대응해 볼 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두 종목을 보겠는데 먼저 알체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체라 이 종목이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소프트웨어로 부각되는 그런 종목이죠. 알체라 그리고 스노우, 네이버 이렇게 연관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는데 물론 이 회사의 그런 영업이익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노우가 30%의 지분율을 갖고 있죠. 또 스노우의 대주주는 또 네이버죠. 그런데 이 알체라가 작년과 올해는 적자 수준인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측면 그리고 모회사의 지원들을 감안했을 때 알체라는 꼭 기억하라고 대응해야 됩니다. 올해는 좀 부진했지만 내년과 내후년은 이런 성장주가 또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알체라가 상장한 이후에 53,000원까지 갔습니다. 53,000원까지 가고 지금은 10,000원 이하거든요. 5분의 1 토막 나왔죠. 고점에서부터 5분의 1 토막 났는데요. 알체라는 이거 놓치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성장주의 각광을 받을 때 이런 알체라 같은 종목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금리 인상기를 맞아서 성장주가 좀 많이 매를 맞는 그런 흐름이지만 이제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고 내년 중반 이후에 또 금리 인하를 또 추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성장주의 대표적인 성격으로 갖고 있는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알체라는 꼭 기억해 볼 만합니다. 지금 바닥권에서의 움직임이고 위로 이제 61선, 120선 있죠. 그래서 이제 바닥을 잡고 되돌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수급 면에서도 외국인이 좀 담고 있죠. 바닥권에서 외국인의 수급 주목을 해본다 그러면 알체라는 추가 상승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61선 저항이 12,500원대 그리고 구름층 상단이 13,600원에서부터 14,300원까지의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체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염려하지 마시고요. 제가
매도 포인트를 안내드리는 그 자리까지는 기억하고 대응해 보실 수 있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이제 맥스트라는 종목, 이 종목도 메타버스와 관련하여서 소프트웨어 관련주로 흠잡을 데 없는 종목입니다. 이 회사도 올해 상장한 이후에 48,0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48,000원, 거의 5만 원대까지 올랐다가 만 원까지 하락했으니까, 만 원 초반대까지 하락했으니까 알체라처럼 거의 5분의 1 토막 났어요. 5분의 1 토막 났는데 이 맥스트도 수급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맥스트와 알체라, 이 두 종목은 알찬 종목이다라고 보면 좋겠고, 알체라처럼 맥스트도 60일선까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현재는 11,800원인데 16,000원부터 17,500원 사이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맥스트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도 지금 바닥권에서 추가 매수를 단행을 해서 16,000원대부터 17,000원 사이에 들어올 때 그때 매도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안내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종목들에 대한 또 업데이트 소식이 궁금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안내 받으시면 좋겠고요. 제가 매도 포인트 잡는 매도의 전문가입니다. 그것은 이미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이 인정을 해주고 계십니다. 과연 그것이 맞는지, 매도 포인트를 아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매도 포인트로 안내드린 그 자리에서부터 매도하고 나서 주가가 하락을 할 때 소름 돋는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정말 소름 돋는지, 소름 돋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종목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의 보유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전화 02-3153-2642 그리고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알려주시면 여러분들 종목들을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우리 들어온 종목부터 안내를 드릴 텐데요. 제가 종목 상담 진행하는 가운데 종목 진단이 괜찮다, 또 세심하게 잡아준다라는 판단이 드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종목을 의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대명에너지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대명에너지 이 종목은 굉장히 특이한 종목이고 에너지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의 에너지만 추구하지 않죠. 이 회사는 태양광 관련해서도, 원전 관련해서, 풍력 관련해서도 여러 에너지와 관련된 그런 다양한 솔루션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자, 대명에는 이 회사의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460억이 나왔죠. 시가총액 3,500억으로 저평가된 회사입니다. 자, 매수가 3550원에 비중이 100%인데요. 제가 조금 전에 안내드렸던 것처럼 이 회사의 실적 그리고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좀 확신을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비중을 100% 이렇게 들어가 계신 걸로 보이는데요. 3만 원대 매수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반토막 좀 난 상황이죠.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비중이 100%인데 그럼 추가 매수 여력이 없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자, 이 회사 12,500원부터 37,000원까지 상승을 했죠. 지금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중간 자리죠. 저점부터 고점을 연결한 이제 중간 자리. 중간보다 조금 아래에 내려왔습니다. 제가 기술적으로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 자, 피보나치에서 조정대로 해서 되돌림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기술적인 자리, 맥점에 와 있는지를 지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보나치를 대입을 해보니까 여기가 이제 고점과 저점에서부터 중간 50% 자리고 여기가 618이죠. 61.8% 자리죠. 되돌림 반등이 기대가 되는 이제 61.8% 자리를 하회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오늘 윗꼬리 아랫꼬리 좀 달면서 양봉을 보이면서 이제 반등의 그런 여력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대명에너지가 37,000원대부터 상승을 하면서
3월 7일 하락을 하면서 이 매물대를 만들었다는 것은 좀 부정적인 측면이 있죠. 자, 수급을 보겠습니다. 수급 측면을 보니까 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개인의 매물을 외국인과 기관이 받았죠. 최근 한 달 동안 37억 정도를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했다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이 수급 면에서 긍정적이다는 거. 그럼 한 달 동안에 외국인과 기관이 여기서 매수했겠죠. 그럼 한 달 매수한 외국인과 기관은 손해입니다. 평균 단가가 26,000원 이상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들어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1차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렇게 고점을 연결한 이 추세 상단에 한 번은 부딪히겠죠. 이 자리가 이제 24,000원 정도로 보이네요. 23,500원부터 24,000원. 주가라는 것이 일직선으로 오르진 않잖아요. 일방향으로 오르지 않고 파도를 그리잖아요. 여기서 부딪혔다가 밀렸다가 또 N자형으로 갔다가 또 밀렸다가 이런 패턴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패턴을 보일 수가 있는데 자, 단기적으로 저항 매도 포인트를 안내 드린다면 바로 이 자리가 이제 24,000원부터 24,500원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눌림목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갈 때에 2차로 볼 수 있는 매도 포인트는 27,000원부터 27,500원 사이가 될 겁니다. 그것을 이제 감안하고 대응을 해야 되고요. 매수하셨던 3만 원대까지 홀딩 전략을 피신다면 좀 시간은 걸릴 수가 있겠죠. 시간은 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명에너지가 저항에 크게 부딪혔던 자리들을 유념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주봉을 보게 되면 바로 여기 보이십니까? 윗골이 달린 그 자리. 여기가 어떤 자리냐면 바로 전환선이라는 자리인데 이 전환선은 9개의 캔들의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주봉을 봤을 때 구주죠. 9개 캔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개 캔들의 평균, 고점과 저점의 평균 자리에서 저항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지지는 제가 앞서 표현드렸던 피보나치의 62.8% 기술적으로 되돌림 반등한 바로 그런 자리, 한 60%가 되겠네요. 60% 고점에서부터 하락 지점을 연결한 자리에서 한 60%에서 되돌림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여기가 저항이었고 일봉에서의 하단, 여기가 이제 60% 자리에서의 지지라고 본다 그러면 다음은 저항으로 봤을 때의 이제 중간 정도의 라인 그리고 이 장대 음봉을 만들었을 때의 시초가 자리 바로 그런 부분도 저항이니까 3만 원대까지 그냥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좀 타협하는 자리를 27,000원대로 보고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손해는 감안하고 10%에서 한 12% 손해를 보고 빠져나오고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항, 2차 저항의 매도. 1차 저항은 24,500원부터 25,000원. 2차 저항은 27,000원부터 27,500원이니까 이 저항값을 잘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문의가 들어온 것은 이제 LG전자인데요. 자, LG전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매수가가 158,000원대, 그리고 비중이 22%네요. 자, LG전자를 말씀드리기 전에 자, 삼성전자를 왜 안내를 드리냐면 삼성전자 제가 지난번 이제 문의가 들어왔을 때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어떻게 안내 드렸었습니까? 주봉에서 봤을 때 거꾸로 보라고 안내를 드렸죠. 거꾸로 보고 거꾸로 봤을 때의 저항에 부딪힌다는 의미는 하락을 의미하죠. 거꾸로 봤을 때. 그러면 저항에 부딪히고 하락을 한다 그러면 정상적인 차트는 상승으로 보라라고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저점을 잡아드린 가격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이 자리 아닙니까? 52,500원 전후한 자리.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제가 노란 톡방에서 저점을 잡아드는 자리가 52,000원부터 53,000원 그렇게 안내드렸습니다. 자, 삼성전자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 제 방에 노란 톡방에 많이 들어오셨죠. 많이 들어오셨고 제가 여러분들 멘탈을 다 잡아드렸습니다. 삼성전자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제 노란 톡방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일단 안정감을 찾으셔야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보유하신 분들께서 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멘탈을 많이 잡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하락을 용인하지 않고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겠다. 물론 완전한 바닥은 아니라고 안내드렸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반등도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관점에서 삼성전자를 안내를 드렸죠. 이게 거꾸로 본 차트입니다. 그래서 52,000원대 부근에서 제가 저점을 잡아드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기술적 반등도 좀 세게 나올 수 있어요. 삼성전자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일단은 삼성전자 안내를 드리고 그러면 LG전자는 어떤가? 자, LG전자를 보겠습니다. LG전자 거꾸로 본 차트거든요. 거꾸로 본 차트를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저항이죠.
저항 부근입니다. 완전히 구름층의 상단까지 무조건 닿는다라는 측면에서 보지 마시고 이 구름층 근처에 이 선앤스펙 1과 선앤스펙 2가 있죠. 이렇게 선앤스펙 1과 선앤스펙 2이 가깝게 있으면 이 선앤스펙 1의 자리도 저항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이 평평한 자리만이 저항값이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선앤스펙 1 자리도 저항값이 되는 거예요. 지금 거꾸로 봤죠? 그래서 LG전자는 선앤스펙 1 자리에 저항에 부딪히고 있죠. 이거는 지금 거꾸로 본 겁니다. 거꾸로. 그러면 거꾸로 봤는데 이 저항이 부딪히고 있다 그러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주봉에서. 그러면 정상적인 차트는 어떻게 돼 있느냐? 정상적인 차트는 바로 이 선앤스펙 1 자리, 바로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LG전자가 이제 매수가가 좀 높아요. 15만 8천 원대니까 지금 거의 절반, 반토막 난 상황인데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겠죠. LG전자.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됩니다. 더 하락하진 않을까요? 더 하락하면 더 좋죠. 더 하락하면 좋지만 주봉에서 지금 횡보를 보이는 이런 흐름 속에서는 매수를 해야 된다 봅니다. 적극적으로 매수하십시오. 매수하시고 그럼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까? 이제 그게 이제 궁금한 건데 LG전자나 삼성전자나 다 주가 지수와 코스피 지수와 관계되어 있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와 관계되어 있는데 그냥 코스피 지수를 지금 다 설명하기는 좀 애매하고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시황으로 안내를 드립니다. 목요일마다 시황 설명을 드릴 때 많은 분들이 방송을 들으면서 위안을 삼고 또 방향성을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제 시황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요. 자, LG전자를 고점으로 이렇게 연결해보면 어느 정도 보이실 거예요. 이게 저항이고 또 이게 저항이고 다음번에 갈 때 또 이게 저항이 되겠죠. 여기가 이제 저항이 되는 자리예요. 8만 5천 원부터 8만 7천 원 사이가 되겠죠. 8만 5천 원부터 8만 7천 원 사이. 자, 삼성전자, LG전자에서 좀 설명이 길어지는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LG전자만 볼 게 아니라 삼성전자도 같이 봐야 되니까요. 삼성전자도 이렇게 보시면 삼성전자가 이제 1차 저항이 거의 다가왔죠. 다가왔는데 이제 여기서부터의 싸움이에요. 여기서부터의 싸움인데 삼성전자가 이 추세선을 넘어서느냐, 넘지 못하느냐, 이제 그 싸움을 전개해야 되는데 코스피를 봅시다. 코스피를 보게 되면 어떻게 봅니까? 이렇게 본다 그러면 상승의 여력이 좀 있어 보이죠. 상승의 여력이 있어 보이는데 그러면 코스피의 상승을 주도하는 종목이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되겠죠. 삼성전자의 흐름을 같이 봐야 되죠. 삼성전자가 아까 보여드린 추세선을 넘어섰을 때 LG전자의 흐름도 같이 봐야 되고 코스피 흐름도 같이 봐야 되겠죠. 그럼 코스피 흐름을 볼 때 무엇을 봐야 돼요? 외국인의 수급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의 흐름도 같이 봐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종합적으로 다 안내드리기 어려우니까 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시장 상황을 체크하시고요. 제가 어떻게 안내드렸냐면 2월 달에는 제가 이 서울경제TV 방송에 나와서 여기서 매도 관점에서 안내를 드렸고 6월 달에는 여기서 매수 관점을 안내를 드렸고 8월 초에는 여기서 매도 관점, 9월 중순에 여기서 매도 관점, 여기서는 매수 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정말 그렇게 안내드렸냐? 실제입니다. 자, 매도 관점 안내드린 1번, 매도 관점 안내드린 1번. 1번 자리는 다 매도 관점 안내드렸어요. 그리고 2번 자리는 다 매수 관점으로 안내드렸습니다. 2번 자리는 이렇게. 그래서 2번 자리 매도 관점, 1번 자리 매수 관점을 안내드렸어요. 어떻습니까? 2월부터 시장 상황 딱딱딱딱 맞았는데 운이 좋았습니다. 운이 좋았는데 제 운이 어디까지 유효한지 체크하기 원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LG전자는 매수 관점으로 본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현재 매도 포인트를 안내해 드리기는 좀 애매합니다. LG전자 문의 주신 분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한 번 더 문의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삼성전자와 코스피 흐름을 같이 보면서 다시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심하세요. 안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CIS라는 종목인데요. 자, 매수가가 12,600원에 비중이 50%. 다행인 것은 오늘 종가가 이제 12,200원이죠. 12,200원인데 자, 2차 전지와 관련된 이 종목이 1,700원까지 하락을 해서 힘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매수가 근처에 왔죠. 매수가 근처에 왔는데 지금 바닥을 잡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에서 보면은 역배열이죠. 모든 이평선이 위에 있지 않습니까? 캔들이 아래에 있고 60과 120, 240의 이평선, 중장기 이평선이 다 위에 있기 때문에 역배열 상태인데 과연 이 종목이 상승으로 돌변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궁금하실 겁니다. 이 매수가 12,600원 이상으로 가야만
수익을 거두시게 되겠죠. 주봉을 보겠습니다. 자, 주봉을 봤더니 지금 어디를 테스트하고 있나요? 120주선을 테스트하고 있죠. 120주선 아래에 있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데 자칫하면은 아래에 있는 240주선까지도 갈 것에 대한 우려감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120주선 하회를 했으니까 그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을 봤더니 9월 달에 장대 음봉을 만들고 이제 양봉을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게 마치 이제 제가 바닥을 잡을 때 몇 가지 포인트를 안내드렸죠. 일봉에서 바닥이 안 보이면 주봉을 보고 주봉에서 바닥 잡는 것을 십자형 도지라든지 또는 장대 양봉이라든지 이런 걸 안내드리고요. 그리고 고점에서 매도 포인트도 안내드렸죠. 잘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거꾸로 보라고요. 거꾸로 보세요. 자, 거꾸로 봤습니다. 자, 거꾸로 봤더니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장대 양봉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거꾸로 봤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음봉이겠죠. 이렇게 봤을 때 음봉이거든요. 음봉인데 이게 거꾸로 봤을 때는 참 애매한 자리에 왔습니다. 애매한 자리가 왔다. 왜냐하면 상승도 하락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평선만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이평선만을 봤을 때는 여기서 판단하기 어렵죠. 기술적인 그로 분석을 잘 하시는 분들도 월봉을 보고서는 야, 판단이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평선만 보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주봉으로 봤을 때에 이제 일목균형표의 구름층으로 보는데요. 이것을 거꾸로 보겠습니다. 거꾸로 한번 보도록 하죠. 거꾸로 보면 제가 이제 구름층이 매물대라고 안내드렸죠. 여기가 구름층 아닙니까? 구름층은 어떤 의미냐면 선행스팬 1, 선행스팬 2. 과거에 거래되었던 흔적을 앞으로 끄집어낸다는 것이죠. 이 포인트를 앞으로 끄집어내서 매물대가 되는 것이고 이 매물대가 또 그 다음 캔들의 모습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럼 현재 거꾸로 봤을 때의 매물대에 어디 왔어요? 저항이 왔죠. 매물대 저항이 왔습니다. 그럼 저항이 오면 특히 주봉의 매물대 저항은 좀 강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 관점으로 저는 본다는 것이죠. 이 주봉의 구름층 때문에 이 매물대의 저항을 만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정상적인 차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차트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매물대의 지지가 나타나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이 가격대 오면 지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CIS에 대해서는 저는 매수 관점으로 봅니다. 현재 12,200원인데요. 12,600원 괜찮습니다. 그 가격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자, 이제 기준선을 만나는 자리가 오죠. 기준선 자리가 현재 보니까 기준선이 12,400원입니다. 12,400원에 왔을 때의 움직임 중요합니다. 여기서 바로 하락으로 꺾이기보다는 기준선에서 횡보를 하는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12,400원 위에 안착을 하면서 그 다음 위로 보이는 세 개의 이평선 저항을 향해 가는 이런 모습을 저는 기대해 볼 수 있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맨 처음 보이는 60일선 저항을 좀 조심하십시오. 13,500원 전후가 될 겁니다. 현재는 13,700원이 보이지만 60일선이 하향을 하고 있으니까 상승하면서 하향하는 60일선과 만나는 자리가 13,500원 저항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3,500원대에 저항이 부딪힐 때 일단 매도 대응, 그다음에 눌림목 매수, 그다음에 N자의 패턴에 이렇게 흐름을 보면서 1차 매도 대응 자리 그리고 2차 매도 대응 자리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겠다고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보유 종목 진단이 필요하시다면 전화 02-3153-1642 그리고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알려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문의 들어온 종목을 안내하도록 하겠는데요. NK맥스 16,000원에 40%네요. 자, NK맥스가 오늘 상승이 좀 크게 나왔었죠. NK맥스의 재료가 세포치료제죠. 세포치료제와 관련한 바이오 종목인데 오늘 좀 상승이 크게 나타났는데요. 이 회사가 추구하는 건 뭡니까? 이 세포치료제와 관련해서 기술 수출이죠. 자, 기술 수출의 계약들 그것이 이제 기대되는 부분인데 수급을 보죠.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의 매수가 눈에 띕니다. 기관 매수가 눈에 띄죠. 50억 정도의 매수. 한 달만 봤을 때 50억의 매수 그리고 개인과 외국인의 매물을 기관이 좀 받고 있습니다.
자, 기관이 추구하는 매도 포인트를 봐야 되겠죠. 자, 16,000원에 매수하셨으면은 바로 이 구간에서 매수하셨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오늘 급등하고 거래량이 많이 발생해서 추가 상승의 여지는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일봉상에서 본다 그러면은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이제 기준선이라는 자리를 터치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이제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에서는 240주선을 깨고 240주선까지 V자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240주선이 저항이 될까요? 저는 저항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가격대가 240주선 가격대가 이제 15,500원부터 15,600원 사이인데요. 15,500원부터 15,600원. 그럼 매수가가 이제 16,000원이니까 여기서 대응을 잘 하셔야 되죠. 좀 매수를 좀 더 하셔서 평단을 낮추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봉에서 봤을 때 15,500원과 15,600원 사이 그 자리가 이제 60일선과 조우하는 60일선과 만나는 자리가 되는 거죠. 일봉에서 60일선 자리와 주봉에서 240주선의 저항이 거의 엇비슷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저항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60일선을 보니까 이제 15,400원이니까 좀 더 낮춰서 15,300원부터 15,600원, 15,300원부터 15,600원 사이에 들어올 때 두 개의 저항값이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한 개의 저항값은 약하기 때문에 돌파의 관점으로 보지만 일본과 주봉에서의 두 개의 저항값을 만날 때는 좀 강한 저항이라서 그 저항값을 만날 때는 주가가 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3,000원부터 13,800원 사이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단을 낮추시고 일봉 저항값인 15,300원, 주봉 저항값인 15,600원 그 사이에 들어왔을 때 매도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고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문의하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참 이런 종목을 진단하기가 참 쉽진 않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데이터가 부족하죠. 회사 시가총액이 2천억대고요. 자, 매출액도 그렇게 썩 좋진 않습니다. 이제 미래 기대감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바로 요거네요. 요거 내후년에 보는 이 기대치. 추정 영업이익이 139억이 나오죠. 내후년에 바로 이 기대감이 있죠. 이 회사가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주로 하는 게 IP 솔루션 시스템 반도체. 자, 시스템 반도체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네요. 미래 성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가총액이 2천억인데요. 2천억인데 시가총액 2천억은 어느 정도 뒷받침할 수 있는 영업이익이 2024년도 나오니까 기대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단순하게 보십시오. 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제 9월 26일에 상장을 했고 이제 지금 10월 중순인데 당분간은 이 회사의 실적 그리고 재료의 모멘텀보다는 앞으로 이 회사의 그런 그 상장 이후에 보호예수 물량이 쏟아지는 그거 단순하게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3개월 뒤에 보호예수 물량이 나오는 게 있겠죠. 9월 말이고 하니까 10월, 11월, 12월 말. 이제 주가가 안정화되는 시점은 저는 1월부터라고 봅니다. 지금은 매도 대응은 의미가 없습니다. 매수가가 이제 1,250원인데요. 매수가에서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 상황인데 자, 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단순하게 고점을 연결해서 이 고점 상단 그리고 좀 더 엣지가 있게 대응하자면 바로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이제 1,250원인데 이 추세선 상단에 부딪히는 자리까지 한번 대응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아랫꼬리 단 반등이 나와서 내일 좀 기대치가 있고 지난 금요일 날 발생했던 이 갭은 메우면서 갔을 때의 상승의 기대치가 있고요. 그러면 제가 엣지 있게 대응하자고 말씀드렸죠. 엣지 있게. 그 말씀 뭐냐면 위쪽의 추세선 이 두 개를 연결한 것보다는 그 아래쪽에 추세 연결한 자리까지 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위쪽 너무 위를 보지 마시고 11,000원부터 11,500원 사이에 왔을 때 한번 대응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다음에 12월 말에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되고 어느 정도 주가가 안정화되는 것을 보고 그때 매수를 도전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물론 미래 성장 동력은 있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 영업이익이 크게 발생하는 것이지 올해와 내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후년
내년, 내후년에 2024년도에 좀 크게 도전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차원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11,000원과 11,500원 사이에서 대응하셔서 일단 익절을 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주가가 눌렸을 때 그때 2차 매수를 도전해 보는 방법으로 대응하실 것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자로 의뢰가 들어온 한창산업인데요. 자, 한창산업 매수가가 12,500원의 비중 20%네요. 자, 아쉬움이 있네요. 이 한창산업이 주가가 뜰 때의 주가 추세는 어땠나요? 주가 지수가 하락을 할 때 한창산업이 상승을 했죠. 한창산업이 어떤 재료로 상승을 했습니까? 바로 핵과 관련된 거죠. 러시아에서 핵을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 불안감을 줬을 때 그때 상승을 한 회사가 바로 이제 한창산업 그리고 대정화금 이런 종목들이죠. 요오드와 관련된 핵과 관련해서 반대 측면이 있는 것이 바로 요오드 아닙니까? 그래서 요오드를 우크라이나에서 확보한다라는 또는 폴란드에서 확보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을 때 한창산업, 대정화금 이런 핵과 반대되는 요소의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상승이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자주 이제 안내해드린 바가 있어요. 일봉만 보지 마시고 주봉도 보라고 제가 자주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주봉에서 무엇이 보이느냐? 자, 한창산업 주봉에서 무엇이 보이느냐? 바로 구름층 상단의 저항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구름층 상단의 저항이 보인다. 이걸 놓치신 거예요. 제가 자주 안내해드리는 게 있습니다. 일봉의 구름층 상단보다 당연히 주봉의 구름층 상단의 저항이 강하죠. 또 주봉 구름층 상단의 저항보다 월봉의 구름층 상단의 저항이 강하다. 자, 푸른저축은행이라는 종목을 볼까요? 푸른저축은행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공유드렸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 수혜의 주로 푸른저축은행, 그다음에 제주은행, 또 고려, 신용정보, 리드코프 이걸 제가 안내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푸른저축은행에 대해서 기술적인 맥점을 어떻게 안내드렸어요? 주봉이 구름층 상단에 오니까 매도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안내를 드렸죠. 그러고 나서 주가가 크게 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창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창산업은요, 제가 노라톡방에서 공유를 했던 종목입니다. 제가 핸들링했던 종목이니까 어떤 종목인지 이 배경을 제가 바로바로 안내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창산업을 제가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서 매도 포인트를 놓치신 겁니다. 놓치신 거예요. 그럼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은 손절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박스권의 대응인 거예요. 박스권 상단이 바로 매도 대응할 자리였던 거죠. 이 자리는 매도 대응할 자리. 그럼 지금은 또 어디예요? 박스권 하단 매수 대응할 자리예요. 지금은 또 매수 대응할 자리. 12,500원이라는 중간 가격인데 중간 가격보다 중간 위에서 좀 매수하셨는데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창산업이 주봉에서의 고점 13,400원까지 다시 도전하기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주봉 구름층 상단 여기는 아주 강한 저항입니다. 아주 강한 저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로 볼 수 있는 자리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13,400원까지 상승이 나타난다 보지 마시고 현재 고점과 저점을 연결한 자리에서의 중간 가격이 바로 여기 기준선 자리가 딱 있죠. 기준선 자리가 있고 미래의 저항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또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기준선 자리가 1,700원 그리고 좀 더 높게 보면 1,900원 1,700원부터 1,900원이 저항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감안했을 때에 손실을 보지 않고 빠져나오려고 한다면 10,000원 초반에서 평단을 낮추는 시도를 하십시오. 매수를 해서. 그리고 현실적으로 매도 대응할 자리는 1,700원부터 1,900원 사이가 저항값이 되니까 거기서 대응할 것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전화 연결 하신 시청자님과 한번 상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좀 다날인데, 예. 아, 다날이요? 예, 매수가와 내가 비중? 빠져나오려고 못하기를 하다 보니까네. 네. 한 7,300원 되고, 예. 7,300원이요? 비중은요? 한 45% 됩니다. 45%. 자, 다날 이 종목이 왜 어떻게 마음에 드셨을까요? 전에 이거를 사가지고, 손절매를 해가지고, 좀 내려왔건데,
들어갔지만 요번에 이름만 떠들러 빠지었어. 예. 아, 그렇습니까? 예. 혹시 부산 분입니까? 예. 부산 멀리서 전화 주셨네, 예. 예. 예, 예. 5,900원, 현재가 5,900원인데, 예. 그래도 시청자님, 다른 분들보다 매수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아이, 물타기를 자꾸 한 바람에 이래 됐습니다. 아, 물타기 하셨어요? 예, 빠져나오려고. 예, 단할 뭐가 마음에 드세요, 이 회사? 아니, 마음에 드는 게 아니고, 예. 전에부터 이거로 자꾸 샀다 팔았다 했는데, 먼저 번에 이거로 손절매로부터 해보가지고, 예. 아, 손절. 한 50만 원 있는 게 손해가 났대, 예. 예. 그래가지고 요번에 좀 빠지건데 다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물렸습니다. 아, 다시 들어갔는데, 예. 다시 들어간 시점이 아마 8월 초로 보이네요. 아이, 모르겠어. 그 정도 될 겁니다. 아, 예. 시청자님, 예. 제가 안내드리는 내용 잘 들으시고요. 예. 일단 시청자님께 안심 멘트를 좀 날릴게요. 예? 안심하실 수 있는 예, 멘트를 예. 좀 날리겠다고요. 예, 예. 단할이 어떤 회사인지는 아시죠? 예. 예, 결제와 관련된 회사요. 결제, 예, 예. 그리고 기대가 되는 것은 이제 가상자산의 결제와 관련된 기대치가 좀 있죠. 예. 단할은 이제 한 종목만 볼 것이 아니라 단할의 연관 종목이 있죠. 위메이드라는 종목도 같이 봐야 되죠. 예. 위메이드의 흐름도 같이 봐야 된다. 그런데 예. 제가 안심 멘트라고 언급드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수급을 보게 되면 예.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과 기관이 꽤 팔아붙대요, 사리만 원. 예, 바닥권에서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예. 그리고 제가 단할을 최근에 주봉을 봤어요. 주봉 아시죠? 예. 일봉이 있고 주봉이 있고 월봉이 있는데 예. 지난주부터 보니까 단할이 여기 240주선에서 더 빠지지 않는 그런 흐름을 예. 보인다는 거예요. 예. 이런 걸 전문용어로 하방 경직성이라 그러거든요. 예. 그냥 하락을 더 용인하지 않는 그 경직, 그냥 경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냥 아스팔트를 쳤다는 거예요. 예. 건설로 따지면 공고리를 쳐버린 거예요. 공고리. 예, 여기다 딱 공고리를 쳐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240주선 지지하고 이젠 상승으로 전개가 되겠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안심하셔라. 이렇게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네. 단기를 얼마까지 올라오겠습니까? 내 밑에 예, 그걸 또 좀 말씀을 작은 거 드릴게요. 팔아보려고. 예. 속 시원하게 매도를 잘 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럼 단할이 어디까지 갈까 봐야 되는데, 자, 단할이 예. 지금 여기서 이제 저점을 잡고 있어요. 5,300원부터 5,900원 사이에서 저점을 예, 잡고 예. 있고, 그러면 이 구간, 이 두 달간의 구간에서 매도 욕구가 많이 발생하는 구간이 어딜까? 그러니까 매물이 어디서 많이 발생할까? 어느 가격대 오면 이 단할을 매수한 사람들이 매물을 많이 던질까? 매물을 많이 던지면 주가가 하락을 하겠죠. 예. 매물이 많이 발생하는 자리가 중간 정도 되는 이 60일선 정도 되는 자리예요. 예. 이 자리 가격이 6,700원 부근으로 보이네요. 6,700원. 얼마예? 6,700원. 아유, 예. 네, 매수가가 7,300원이니까 아이고 또 한숨 나오시죠. 예. 그러면 먼저 6,350원인가 60원까지 가디만은 한뭐 들어 빠지고 있다. 그렇죠. 이래는, 예. 그게 이제 주가 지수가 하락을 했으니까요. 예. 그런데 저는 안심 매트를 많이 드려요. 제가 멘탈을 잡는 전문가거든요. 아, 예. 멘탈 흔들리지 마시고 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멘탈을 잡아드리거든요. 제가 멘탈 예. 잡아드릴 테니까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자, 예. 현실적으로 6,700원이 1차 저항값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좀 더 하세요. 예, 좀 더 할까, 예. 예, 더 해서 6,700원대 오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우, 예. 예, 많이 힘드시면은 제 감사합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위로 받으시고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네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정다운님. 예, 정다운이요. 매수가 비중 3,000원. 알려주시겠어요? 네, 3,000원에 10%입니다. 3,000원에 10%. 경상도 분입니까?
네? 아, 예. 3,000원에 네. 10%. 예, 예. 네, 정다운 이거 저기 뭐야 음식료 관련 종목인데요. 네. 그렇죠? 이거 언제쯤 사셨을까요? 몇 달 됐습니다. 아, 좀 됐었나요? 네, 조금 됐습니다. 조금 네. 됐으면은 정다운을 매수하시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찬스가 있었나요? 거의 없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매수하고 나서 네. 계속 빠졌나요? 네. 아, 그러셨군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5월 달 이때쯤 사셨네요. 5월 말쯤에. 네네. 예, 5월 말쯤에 이제 3,000원을 형성을 하고 여기서 치고 갔어야 되는데, 그죠? 여기서 딱 네. 치고 갔으면은 수익 낼 수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하라 그랬죠. 자, 아쉽네요. 정다운이 이제 음식료 관련한 종목이고 그리고 저 햄버거 그 패티 있죠? 네. 햄버거 패티 만드는 그런 회사거든요. 네. 근데 참 수익 좀 영업이익은 굉장히 괜찮은데 이 회사가 이제 음식료 관련하여서 최근에 음식료 관련 종목이 하락을 하니까 이 종목도 같이 하락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3,000원까지 옵니다라고 희망적인 멘트를 날리면 좋잖아요. 네. 네. 그런데 시청자님께서 듣기 좋아하는 그런 멘트를 바로 날리기는 좀 어렵고 예, 예.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타협을 할 수 있는 그런 매도 포인트를 안내 드릴 수밖에 없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매도 포인트를 제가 안내를 드릴게요. 네. 자, 시청자님 잘 보세요. 시청자님께 매수하셨던 이 자리는요. 네. 매수할 자리가 아니라 매도할 자리예요. 네. 매도 포인트에서 매수하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제 네로톡방,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께 어떻게 매수 포인트를 잡고 어떻게 매도 포인트를 잡는지를 제가 자주 교육을 시켜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혼자 고생하지 마시고 네. 앞으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어떻게 매수 포인트 잡고 어떻게 매도 포인트 잡는지 이걸 좀 네. 안내를 좀 잘 받으세요. 네. 자, 제가 표시한 자리는 매도 포인트입니다. 매도 포인트를 네. 잡는 자리. 그다음 여기도 매도 포인트로 잡는 자리예요. 지금 표시한 네. 자리. 왜 그러냐면 앞서 표시하는 이 매도 포인트는 240일이라는 저항값이에요. 240일. 네. 1년 주가의 평균 자리. 그다음 뒤에 표시한 자리는 60일이라는 저항값이에요. 60일. 3개월의 네. 주가 평균. 그래서 이 두 개의 매도 포인트를 놓치셨어요. 놓치셨는데 그러면 지금 자리는 뭐냐? 지금 자리는 매도 포인트일까요? 매수 포인트일까요? 잘 시청자님. 몰랐어. 예, 네. 시청자님 이 자리. 지금 이 자리가 네. 어떤 자리냐면 주봉에서 볼게요. 주봉에서 봤을 때 자, 3, 4주 전에 여기 딱 아래 꼬리를 달고 움직였죠. 네. 그리고 그 전에 보십시오. 여기서 여기 이 자리. 여기가 네. 몇 월 달이냐면 6월 달이에요. 6월 달 네. 아래 꼬리를 달고 반등이 나왔죠. 네. 그리고 이제 월봉을 보겠습니다. 자, 월봉을 보니까 정다운이 이제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점차 이 저점 여기 보세요. 여기 제가 표시한 자리 아래 꼬리 달고 아래 꼬리 달고 아래 꼬리 달고 그러니까 아래 꼬리 단 자리 그리고 삼봉 아래 꼬리 단 자리를 연결했을 때의 삼봉 세 개를 연결했을 때 지지를 받는 자리라는 거예요. 자, 반대로 보여드릴게요. 반대로. 아, 예. 잘 안 볼 때는 반대로 보라고 했어요. 반대로 봅니다. 이렇게. 네. 자, 월봉을 봤을 때 고점 세 개를 고점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어때요? 삼봉이라는 거거든요. 추세 네. 연결 상단 자리에서 뭐를 봐야 되는 게 이제 하락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네. 거꾸로 보니까. 그러면 거꾸로 월봉을 봤을 때 이제는 하단에서 뭐예요? 지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가 매수 자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 예. 그러니까 네. 더 이상 하락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고 네. 이제는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구나. 네.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렇게 연결해 보니까 어때요? 딱 지지받는 자리로 보이시죠? 네. 여기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지지받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예. 더 이상 예. 하락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고 이제는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구나. 아, 그럼 매도 예. 포인트를 어디로 잡아야 돼요? 단기적으로 보면 여기죠. 여기. 보이시나요? 왜 여기가 매도 포인트예요? 여기가 저항이라는 거예요. 부딪히는 아, 자리. 예. 예, 여기 예, 예. 구름층 상단이 저항이 되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얼마냐면 2,200원부터 2,300원 자리예요. 아, 예, 예. 예. 아시겠죠? 예, 예. 매수가가 3,000원이지만 그 자리까지 기다리는 데는 너무 오래 걸리니까 예. 현실적으로 타협해서 빠져나올 자리가 2,200원부터 2,300원 자리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해도 되겠죠? 2,000원 이하에서는. 아, 예, 2,000원 이하에서는 매수를 네, 하세요. 편안하게 매수를 하시고 네. 2,200원과 2,300원 안에 들어올 때는 그때는 매도 대응해서 이제 빠져나오세요. 아시겠죠? 아, 예. 예, 이렇게 알겠습니다. 단순하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여기까지 종목 상담하고요. 또 아쉽게 종목 상담을 놓치셨다 그러면 내일 또 기회가 있습니다. 내일 또 안내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노란톡방에서도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쉬우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돈오리포트 시간입니다. 돈오리포트 리뷰 그리고 돈오리포트 공략주 안내를 드리고 내일장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안내드렸던 돈워리포트에 담았던 종목들 리뷰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상승 종목뿐만 아니라 하락 종목도 리뷰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태웅로직스라는 종목을 리뷰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태웅로직스 안내 드릴 때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매도 포인트와 매수 포인트가 분명히 보이는 종목이다 그랬죠. 여기는 이제 매도 포인트다라고 안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태웅로직스를 제가 추천도 안 했고 공유도 안 했죠. 이 종목을 기다렸어요. 어디서 공유를 할까. 그리고 여기서 실시간으로 상담 의뢰 들어오신 분께 매도 포인트를 안내 드렸더니 저를 많이 나무라셨어요. 이렇게 실적이 좋은 종목을 왜 매도로 안내를 하느냐? 이거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매도로 대응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저한테 소리쳤지만 시청자님 저는 매도로 봅니다. 안내를 드렸죠. 혹시 이 방송 시청하고 계십니까? 시청자님 제가 야단 많이 맞았지만 제가 맞았죠.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매수 포인트로 봤어야 될 자리였어요. 혹시 거기서 매도 놓치셨다면 지금도 매수는 괜찮은 것 같네요. 그런데 급등이 나왔죠. 10월 13일자에 급등이 나왔고 제가 노라톡방에서는 이제는 저항값에 왔습니다 라면서 눈치껏 매도 시그널로 안내를 드렸어요. 제 노라톡방에서는 매수 포인트, 매도 포인트를 잡아드리지 못해요. 그건 금감원 규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눈치껏 시그널을 드려요. 여기는 지금 이제 저항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은 지지받는 자리예요. 그러면 눈치껏 여러분께서 여기는 매수할 자리고 여기는 매도할 자리구나 눈치껏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매수 안내 드렸던 4,600원 대비로 상승률 14% 나왔습니다. 14% 나왔는데 그런데요. 이제 매도로 이제 끝나는 종목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목이 마르네요. 태웅로직스 목마릅니다. 이거를 끝낼 종목은 아니고 추가로 상승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종목 보셨습니까? 영업이익이 700억 넘게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1,800억. 예, 맞습니다. 지난번 8월 중순에 문의 주셨던 분의 의견은 맞아요. 너무나 실적이 좋아요. 기술적으로는 여기가 매도 포인트였고 지금은 매수 포인트로 볼 자리입니다. 그 다음은 또 여기까지 볼 수 있어요. 태웅로직스 일단 상승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매도 완료한 종목이지만 언젠가는 또 제가 매수 공유로 안내 드릴지도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오파스넷인데요. 오파스넷 제가 리뷰를 했던 종목이죠. 제가 지난주도 혹시 리뷰하지 않았나요? 지난주 매수가 대비로 하락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라고 했던 자리가 여기죠. 그리고 그전에도 한 번 더 리뷰한 것 같아요. 오파스넷을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었죠. 제가 이제 6,400원에 매수 공유를 드렸어요. 6,400원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왜 여기서 매수 공유로 안내를 드렸냐면 여기서 이제 저항값을 만났고 그다음에 눌러줄 때 이렇게 치고 갈 줄 알았던 거죠. 저도 실수합니다. 저도 제가 안내 드리는 것이 항상 맞진 않아요. 여러 종목들이 다 수익으로 완료가 됐고 제가 7월 중순부터 공유 드렸던 종목 중에서 딱 한 종목 손절했고 그다음 또 그 이후에 딱 한 종목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목이 수익이 났던 거죠. 근데 오파스넷이 눌렸지만 저는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안내 드린 이유가 이 종목이 가장 큰 이유가 끼가 있다. 급등의 끼가 있다. 과거에 6월 달에 이렇게 급등했던 끼가 있어서 눌림목이 주어질 때마다 매수 관점을 안내 드렸던 거고 제가 방송에는 6,400으로 매수 공유로 안내 드렸지만
노란톡방에서는 바닥권에서 제가 추가 매수 안내 드렸죠. 실질적으로 평균 단가는 5,900원 이하입니다. 방송에서는 6,400원을 안내 드렸지만 노란톡방에서는 여기서 또 추가 매수를 안내 드렸어요. 그리고 급등할 때 오늘 뭘 했습니까? VI 걸렸죠. VI 걸릴 때 눈치껏 매도 시그널로 안내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도 포인트를 안내 드린 이유로 뭐예요? 바로 여기입니다. 구름층 상단의 저항, 여기는 강한 저항이죠. 그러니까 윗골이 달고 크게 밀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도 시그널을 드렸을 때, 눈치껏 매도 시그널로 공유를 드렸을 때 매도를 하신 분들이 한결같이 뭐라 그럽니까? 아, 소름 돋는다. 왜? 매도가 하고 나니까 주가가 빠지니까. 이럴 때 소름 돋지 않겠습니까? 매도 후에 주가가 확 빠졌을 때 이렇게 소름 돋는 거, 닭살 돋는 거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닭살 돋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 다음 리뷰할 종목은 빅솔론. 이 종목은 제가 지난주에 공유 드렸던 종목입니다. 지난주에 공유 드렸던 종목이요. 지난주 화요일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공유 드렸고, 공유 드렸을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실적이 좋은 종목 눌러줄 때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죠. 작년도에 영업이익 140억, 2분기에 160억, 그럼 올해 추정되는 영업이익이 300억인데 시가총액이 1,480억. 이 회사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삼성전기에서 분사가 됐다고 했죠. 대기업 삼성전기에서 분사가 되었는데 이 회사 절대 망하지 않는다.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그리고 프린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프린터 사업에서 라벨 프린터에서 포스, 그리고 산업용 프린터로 계속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 이 회사, 이렇게 눌러줄 때 구름층 하단에서 매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급등 나왔죠. 오늘 급등 나와서 매수가로 공유 드렸던 7,500원 대비 이제 상승률이 이제 아직 크진 않지만 2.6%지만 아직도 목마르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보유 관점에서 볼게요. 지금 매도로 끝낼 것이 아니라 보유 관점에서 본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딩 전략 유효합니다. 다음은 이제 하락 종목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하락한 종목. 한국카본. 상승 종목뿐만 아니라 하락 종목도 제가 리뷰를 하는데요. 자, 한국카본을 제가 공유 드렸던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자리입니다. 241선에서 공유를 드렸어요. 한국카본을 제가 경쟁력 있게 본 이유가 뭡니까? 조선기자재 관련해서 사총사였죠. 물론 5총사로도 보겠는데 사총사로 안내드린 게 한국카본, 그리고 동성하이텍, 그리고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또 한 종목 보자면 또 세진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조선기자재 관련 종목인데, 자, 한국카본에 대해서 제가 기대치가 있다고 안내드린 게 뭐냐면 내후년에 영업이익을 보면서 기대치가 있다. 내후년에 500억의 영업이익을 기대해 봤을 때 현재 시가총액 4,900억, 5천억이 되지 않는 것은 저평가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안내를 드렸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이 계속 담고 있더라. 이번 한 달만 해도 53억의 매수를 감행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이 물려 있습니다. 외국인의 평단이 아마 13,000원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12,500원 전후에서 여기서 제가 공유를 드렸죠. 근데 지금은요, 더 매수를 해야 됩니다. 자, 공식적으로 11,300원 전후에서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립니다. 그럼 평균 단가를 낮추세요. 그럼 평균 단가가 한 11,900원 정도가 될 겁니다. 자, 공식적으로 안내 드릴게요. 추가 매수, 11,300원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1차 매도 포인트는 어디예요? 이제 241선이 저항이 되는 겁니다. 이 자리가 저항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한번 끊어야겠죠. 자, 눈치껏 시그널 드릴 테니까, 자, 한국카본 그리고 조선기자재 관련한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도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제가 시그널 드릴 때에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이제 수익률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모든 종목들 한 종목도 빠짐없이 안내드렸습니다. 7월 18일부터 지금까지 3개월 동안 제가 공유해드렸던 전 종목 누적 수익률은 240%인데요. 뭐 자랑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그냥 자랑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8월, 9월 이렇게 하락을 하는 동안, 하락을 하는 이 하락기 동안에 공유드렸던 종목이라는 것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여러분, 시장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상승하는 종목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승하는 종목에는 분명한 뒷배경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수많은 종목의 수익을 기록했으니 여기서 기술적으로 반등하는 시장 상황이 펼쳐진다면 또 얼마나 많은 수익 종목으로 여러분께 안내를 드리겠습니까? 자, 돈놀이 스탑 여러분 정말 좋은 방송이니까 항상 채널 고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종목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돈놀이 포트 기대되시죠? 그 공략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뜸을 들이지 않고 바로 종목 공개를 할게요. 대동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대동이라는 이 종목 농기계 제조 전문 기업인데요. 영업이익 보십시오. 작년도 영업이익 380억, 2분기까지 영업이익이 677억입니다. 놀랄 노자죠. 근데 시가총액이 2,500억이에요. 올해 영업이익 이 추정으로 본다 그러면 1,000억이 넘을 수도 있겠죠. 현실적으로 한 9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온다고 봅시다. 근데 시가총액 2,500억 너무나 저평가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숨겨진 히든 재료가 있어요. 대동은 디지털 미래 농업 리더라는 명확한 비전을 추구하는 그런 기업인데 이 회사의 히든 재료는 뭐냐면 바로 자율주행 트랙터라는 겁니다. 자율주행 차, 자율주행 택시는 들어보셨죠? 네, 자율주행 트랙터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이 회사가 모빌리티 사업을 강화하면서 자율주행 트랙터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창사 이래 올해 최대 매출은 이미 따놨습니다. 이 따놓은 당상이고 내년은 올해 매출을 더 능가합니다. 이런 종목 놓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1,500원 전후한 자리에 저는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대동 이 종목 다음 주에 또 제가 리뷰를 하면서 또 수익을 낸 차원에서 안내를 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대동 1,500원 전후한 가격에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전략 짧게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 통화 및 유동성을 발표하는데요. 그러니까 8월 달의 통화와 유동성을 발표합니다. 2개월 전의 내용이니까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다만 8월 달의 통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8월에 가계대출의 현황을 발표하는데요. 그때보다 지금의 가계대출은 더 늘어났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가계대출도 체크를 하고 또 우리가 더 관심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신용이 늘어났는지 미수가 늘어났는지 이런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시장 상황을 살펴드릴 때 매번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너런톡방 들어오십시오. 올해 들어서는 제가 운이 좋게도 다 맞아 떨어졌습니다. 또 최근 하락할 때도 기술적 반등이 유효하니까 걱정 마세요. 제가 멘탈을 다 잡아드렸어요. 오늘 시장 장 초반에 하락으로 출발할 때도 멘탈을 잡아드렸어요. 걱정 마십시오. 염려 마세요. 그랬더니 장대 양봉이 나타났죠. 이렇게 여러분 멘탈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시장 상황 궁금하신 분들께서도 다 제 노란톡방 들어오십시오. 여러분의 멘탈을 잡아드리는 맨잡너입니다.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조기 완공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가 내일 개최가 되는데 가덕도 관련 종목이 내일 또 들썩거릴 수가 있겠죠. 또 잘못 잡으면 고점에서 물리니까 가덕도 관련 종목의 흐름도 궁금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십시오.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알려드릴게요. 매수로 잡을지 아니면 패스해야 될지 아니면 매도로 잡을지 제가 관점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탑 머티리얼이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을 하는데 공모가가 3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자, 최대 주주가 코인테크인데 코인테크가 수혜를 입해서 상승을 할까요? 아니면 갭상승해서 장대 음봉을 만날까요? 바로 이런 흐름도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의 탑 머티리얼 흐름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멘탈 흔들리지 마십시오.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보유 종목의 하락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에서 지수가 하락하면 얼마나 더 하락하겠습니까? 기껏해야 아무리 하락을 해도 기껏해야 5% 10%밖에 안 될 겁니다. 왜 그런지 그 관점도 제가 여러분께 공유를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 상황 궁금하신 분, 보유 종목 궁금하신 분 모두 죄다 노란톡방으로 모여라.
다 모여라 이렇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시장에서도 제가 돈놀이 스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편한 잠 주무시기 바라겠고요. 또 미국 시장 확인한다고 잠 못 주무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 시장은 또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편하게 주무시기 바라겠습니다. 꿀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